천안고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수업 꿈 넘어 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독서교사 최한나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 감사 노트네요. 준비했나요?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한 장 넘겨서 2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의 감사 명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끝내 좌절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요. 오늘 선생님은 그녀가 남긴 이 한마디 안에 그 비결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오늘따라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고백이 유난히 뭉클하게 느껴지네요. 단 하루도 없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매일은 좀 힘드니까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에 감사 노트를 적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지금부터 드리는 4분의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할 거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고민하고 자유롭게 적어볼게요.
감사하는 습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자. 자, 이제 감사 적는 거 마무리 좀 해볼까요? 날짜도 다 적어놨죠? 첫 번째 시간보다 조금 수월하게 적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5가지 적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수업을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저의 감사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봐 주세요. 1.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맑은 하늘에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집에 먹을 새끼 음식과 간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3. 오늘 가족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4. 엄마가 요즘 많이 우울해 하셨는데 오늘 같이 쇼핑해드리고 기분이 좋아지셔서 감사합니다. 5. 오늘도 쉴 틈 없이 바쁜 하루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적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게 바쁘고 순간순간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조용히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뒤돌아보니까 아,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평소엔 잘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여러분들도 다 적어봤죠? 멈추지 말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커뮤니티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2학년 창체 독서 1 감사 노트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감사 소개해 주세요. 다음 온라인 수업 시간에 내 감사가 소개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선물 꼭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밑줄 순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감명 깊은 또 기억에 남는 구절들 같이 공유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고생 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이어리가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이어리 기능이 다 있어서 이렇게 수첩 들고 다니는 학생들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그때는 수첩에 오늘 일과 오늘 공부할 내용 또 뭐 책에서 정말 좋았던 구절, 영화에서의 명대사, 심지어 친구들의 연락처까지 다이어리에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썼던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직접 내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와, 이 문장 너무 좋다. 이 대사 너무 감동이야 했던 것들이 아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볼 밑줄들이 여러분의 20대 때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한 순서예요. 오늘까지는 선생님의 밑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자신이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 독서다. 뛰어난 저자의 지혜와 경험을 몇만 원에 몇 시간이고 독점할 수 있는 독서는 그 자체로 인재를 사냥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독서는 지식을 만나는 최적의 수단이다. 와, 이 구절은 김상경 씨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후천적 천재지능 절대 영감 이야기 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수업할 부분이 독서는 왜 해야 하는가? 독서의 필요성, 이런 거 공부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좀 멘트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요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창체 독서 이 내 인생의 밑줄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아껴놨던 밑줄들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고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싶은 여러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개하면서 서로서로 좋은 그런 감동과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오기를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용이랑 책 제목, 작가 이름 같이 남겨주는 거 잊지 않고요. 제목에 여러분의 2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이름도 같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엔 내가 책을 읽는 이유 순서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책을 읽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공부해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가지의 이유를 읽어줄 건데요. 들으면서 빠르게, 나는 이래서 책 읽었지? 하고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1. 책을 읽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니까. 2. 아는 것이 많아져서 인정받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3.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4.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5. 그냥 재미있으니까. 6. 현실의 고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7.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8. 어떻게 살 것인지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9.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9가지 끝났습니다. 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책을 읽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잔! 1번부터 4번은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5번, 6번은 오락적인 이유. 아, 나는 오락적인 이유 때문에 책을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7번부터 9번은 철학적인 이유. 여기에 체크한 학생들은 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책을 읽었네요. 이렇게 나의 책 읽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진짜 독서의 고수들은 이 중에서 어떤 이유로 책을 읽을까요? 실용적인, 철학적인. 바로 정답은 실용적, 철학적, 오락적 이유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독서의 고수라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책을 읽는 이유가 어떤 이유지, 무슨 이유 때문에 책을 읽지라는 걸 알고 책을 읽는 사람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기도 했고 아니면 5번, 6번 이런 재미있으니까 오락적인 이유만으로도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우리 독서 수업을 하면서는 그 책을 실용적인 이유, 철학적인 이유는 뭐지? 하고 좀 고민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재미도 추구하면서 때로는 좀 머리 싸매고 고민도 좀 해보고요. 그래야 좀 책이 주는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골치 아픈 만큼 뇌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 그럼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건 기초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봐 주길 바래요. 1. 나를 찾는 책 읽기. 나라는 한 인간은 가족 안에서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책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자신을 현실적으로 돌아보게 하죠.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연애를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안 해봐서 잘 가늠이 안 가죠? 아무리 양다리를 걸친다 하더라도 제한이 있죠? 그런데
연애 소설을 100권 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연애를 마치 100번 한 것 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디쯤 서 있는지를 살피려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읽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세계에 대한 비밀은 바로 수많은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2. 책 속에서 미래를 꿈꾸다. 스페인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지극히 좁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감옥에 하나의 창이 나 있다. 놀랍게도 이 창은 모든 세계와 만나게 해준다. 바로 책이라는 이름의 창이다. 이 구절만 들어봐도 독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샘솟죠. 이 감옥에서 저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얼른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욕망과 불안이 형제와 같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무얼 막 하고 싶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불안과 욕망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게 하고 싶었구나. 아, 나는 이래서 마음이 힘들었구나.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책 속에 숨겨 있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이번에는 세상을 공부하는 책 읽기 이야기예요. 우리의 공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진학, 취업, 승진을 위한 공부예요. 이 공부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내용과 범위가 정해져 있죠. 두 번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공부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책이고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독서, 책 읽기죠. 이 두 공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엔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레시피를 읽기도 하고 설레이는 사랑을 기다리면서 연애 소설을 읽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는 공부인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되기도 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기도 해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책 읽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공부 때문에 책 읽기를 시작하고 싶은가요? 결국에는 두 가지 공부가 다 되는 책 읽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독서의 필요성 마지막 내용이에요. 책 속에 답이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 읽으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죠. 시, 소설 이런 걸 읽다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책 읽기는 역사, 철학은 물론이고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확장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독해력이 좋아지고 국어 실력 저절로 좋아지죠. 또 독해력,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쓰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봐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책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지식과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근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 천천히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삶에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생긴대요. 또 꾸준하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면 스마트폰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요. 우리를 지금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는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하면서 저부터 참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나는 막 소파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서 애들이 유튜브 좀 보려고 하면 뺏고 책 읽어! 하고 막 잔소리 많이 했는데요. 반성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배웠으니까 실천하러 스마트폰은 잠시 이렇게 뒤집어 놓고 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고! 아, 맞아. 수업은 다 듣고 가야죠? 이번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강연을 들을지 좀 기다려지지 않았나요?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주는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더 재미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신 서민 교수님의 책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기생충을 사랑하는 남자 서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이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한테 감히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저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20세기 후반의 어느 날 이제 저는 이 책 앞에서 너무 슬픈 표정으로 막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뜨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여기에는 제 모든 유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은 이게 안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요.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진짜로 글을 잘 써야겠다. 그래서 글쓰기 지옥 훈련을 생각하고 하루에 2편씩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쓸 말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글도 안 써지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30까지 거의 책을 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글이 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글쓰기 책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글을 잘 쓰려면 책 많이 읽고 매일같이 조금씩 글 써라 이건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글쓰기 책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던 건 정말 기특한 일이죠. 네. 네. 글쓰기의 해법을 찾아내자 제 글쓰기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제 세바시의 4번째 강연입니다. 수많은 세바시 강연자 중에서 2번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3번? 거의 드뭅니다. 전 4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실패를 좀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걸까요?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실패했을까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밖에 책이 주는 혜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공감 능력, 인내심,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책을 안 읽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잠깐 보세요. 그 우리 사회에서 뭐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갑질이지 않습니까? 갑질. 갑질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을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 입장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공감이 없는 삭막한 사회라는 그런 가장 단적인 증거가 저는 바로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서 원래 이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유가족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근데 이 유가족들한테 우리는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 레전드 댓글을 보세요. 차마 읽기 좀 뭐한데 고인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한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이걸 갖고 또 웃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얘기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야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설책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뭐 신데렐라를 읽는다 그럴 때 우리는 신데렐라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데렐라에게 우리 감정을 이입하고 신데렐라가 잘 되길 빌지 않습니까? 바로 공감 능력은 바로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안 읽는 그런 사회는 갈수록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책이 주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거죠. 이 드라마는 구해줘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서혜지 씨를 뒤에 있는 그 남자 4명이서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혜지 씨는 참고로 이 사이비 종교단에 끌려가서 거의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좀 모양새를 갖추려면 이 4명이 왜 이 서혜지를 구하려고 하느냐 이걸 설명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이 서혜지를 이 드라마에서 언제 구하겠습니까? 이게 16부작이니까 마지막 회에 구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 미리 구하면 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2회부터 난리를 칩니다. 왜 안 구하냐? 빨리 구해라. 말이 됩니까? 3회, 4회, 5회 될수록 계속 이런 댓글이 쌓입니다. 빨리 구해라. 너무 답답하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인내심이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습니다. 이런 인내심의 부족이 결국 사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게 저는 이 결혼을 요새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취업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안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60년대 70년대도 다들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안 할까요? 저는 이거를 인내심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인내심입니다. 저는 아내를 물론 사랑합니다만 정말 사랑합니다만 인내심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인내심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 읽고 결혼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책을 안 읽다 보니까 텍스트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분이 그 창지개명이라고 일본인들이 우리 땅의 지명을 마음대로 일본식으로 고친 그 창지개명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반론을 합니다. 창지개명이 아니라 창씨개명 아닌가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쓴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창지개명입니다. 그러면 실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여전히 왜 창시개명이 아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독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충이라는 게 생겨요. 설명충. 이 설명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사나 뭐 웹툰 같은 걸 봐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거기 내용을 제대로 이제 풀이해서 공감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충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충이 있는 게 왜 나쁘냐 싶겠죠?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기사를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댓글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을 조작을 해서 사람들의 그 판단을 흐리는 그런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이 주는 이점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책을 안 읽습니까?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바로 시간이 없다입니다.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 입시 공부하고 뭐 취업해야 되고 또 안 잘리려면 야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마 빌 게이츠보다 바빠요? 아니죠. 빌 게이츠가요 1년에 50권을 읽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읽습니다. 아, 이게 웃겨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바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3시간씩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는 또 1시간씩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1시간만 독서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뭐 책 한 권을 10시간 읽는다고 치면 한 달에 3권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1년이면 36권입니다. 이게 당장은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르지만 10년씩 이렇게 살아봐요. 10년이 지나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360권의 책을 읽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스마트폰을 한 사람하고 삶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시간은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5분이 남아 있어요. 뭐 할 때까지 5분 남아 있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렇죠? 그 스마트폰을 하면 시간이 5분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요새 또 와이파이 잘 안 터지면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1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5분, 1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 독서의 대부분은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저는 주로 기차나 뭐 지하철, 심지어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책 읽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잠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께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장르로 따지자면 저는 무조건 소설을 권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공감 능력, 인내심 뭐 이런 게 다 길러집니다. 예를 들면 인내심 같은 경우 어려운 책, 뭐 양철북 이런 책 읽으면 인내심이 엄청나게 길러집니다. 그리고 논리력도 길러지고 상상력, 창의력 다 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인문책이나 과학 교양서 그리고 시 이런 거를 읽으면 이 새로운 거를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을 줍니다. 이런 것도 좀 가끔씩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계발서 이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 자기계발서에 좀 부정적이세요.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그냥 보석 같은 책이 많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무례한 사람한테 막 쏘아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책도 가끔은 읽어줘야 됩니다. 네. 자, 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소설 60% 그리고 30%는 인문과학 교양서, 자기계발서 1. 저는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는 읽다가 뭐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사실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슨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제 중국집 메뉴를 얘기합니다. 자, 중국집 가면은 메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메뉴가 나한테도 과연 맛있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깐풍기를 추천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닭 알레르기예요. 그런 분한테는 깐풍기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한번 먹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구나. 이런 취향을 스스로 터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책 제목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은 그냥 실패를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떠먹여주는 걸 먹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있는 별점을 보고 이제 뭐 책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점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클레멘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레멘타인은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입니다. 별 평점이 9.31입니다. 이걸 알바가 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별점을 작성했어요. 알바를 그렇게 많이 풀 만한 영화사는 없습니다. 근데 또 정말 놀라운 높은 평점인데 이 평점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여기 그 10점 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이유는 나만 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높은 평점을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평점에 절대로 낚이시지 마세요. 자신의 취향을 만드세요. 자신의 취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멘부커상을 한강 작가가 탔다.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다신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뭐 누가 와서 샌데일 박 교수가 와서 뭐 정의가 무엇인가 알려줄게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또 읽어요. 다신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이 2권 읽고 마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뭐 사회적 이슈가 되건 말건 계속 그 책을 읽고 앞으로 계속 이 책을 읽어가는 훌륭한 독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조하실 분 중에 하나가 인터넷 서점의 파워블로거입니다. 이 파워블로거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소평을 많이 쓰는 분들을 파워블로거라 하는데 이분들은 자신의 명성을 생각해서 신뢰도에 금이 갈까봐 좋지 않은 책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추천은 좀 믿을만 한데 이거는 단 자기 취향이 어느 정도 정립된 다음에 자기 취향과 맞는 파워블로거를 찾아서 그분의 추천을 참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너무 재미없는 책은 억지로 읽지 마세요. 이건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조금 되지만 인내심 그거 계속 기르다가는 책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책, 그런 책 줄만 빡빡 긋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책 읽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책을 뭐하러 읽습니까, 여러분? 책은 재미있고 이해 잘 되는 책을 읽으셔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적어도 2-3달에 한 번씩은 고전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고전은 수백 년 동안 이게 인생의 정답이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전을 많이 읽는다 그러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거고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인생을 살면 훨씬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어떤 위기 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명은 수많은 책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기 전까지 우리 인류에게 문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생기고 나서 이게 대중에게 널리 읽힌 다음에야 우리 문명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책을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계속 읽지 않는다면 우리 문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기생충 수백 마리를 몸에 지니고 사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책 읽을래요? 아니면 기생충 품고 살래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권의 책을 아낌없이 추천하는 청마 북카페 순서예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책은 가슴 뛰는 삶의 이력서로 다시 써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30대의 나이에 최고의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던 요한나와 볼프강은 어느 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지 회의를 느꼈대요. 그래서 둘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생의 롤모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은 26개국에서 2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대요. 그 중에 23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책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인도의 극빈자들에게 안과 수술을 해주고 있는 닥터 V. 콩고 내전을 경험하고 아프리카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청년 플로리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23명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삶의 질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또 지구의 생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2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바로 꿈 넘어 꿈이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데요. 이 책에 나오는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은 기업가로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능력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한 활동이 질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읽어보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입니다. 뉴스를 볼 때나 경험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지, 또 그동안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시간을 내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단계예요. 두 번째, 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특별히 손쉽게 해결했던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 처한 곳이 어딘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과거 내게 중요했던 이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자신의 직업관을 돌아보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자신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 분야나 단체가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는가? 지금까지 활동을 반성해보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보는 단계예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을 가장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싶은지, 미래의 자손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는 어떤 일에 가장 열정을 느끼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열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직업과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예요. 긍정적 임팩트를 가진 직업을 찾기 위한 6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열정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요건데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에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무엇을 찾아서 열정을 바쳤어요. 참 간단한 질문들 같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죠.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책 읽을 거잖아요. 그쵸? 1년 동안 함께 읽다 보면 조금씩 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꿈, 그리고 꿈 넘어 꿈을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책 들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마북카페 두 번째 책은 강양구 기자의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세 바퀴는 과학, 기술, 사회를 가리키는데요. 저자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문제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발전시킬 것인가, 요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식량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 이유, 바로 식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인 미국에 전 국민의 20%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다라고 책에 나오고 있어요. 과학은 알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사랑하게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난 과학이 참 좋아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학자가 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진정한 과학도는 이런 거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아직 공짜책을 대출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책쉼터 4월 무료 책 대출 소식. 책쉼터에서 4월 한 달 동안 전자책과 오디오북 중에 2권을 무료로 대출해 준대요. 책쉼터 홈페이지나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에서 회원 가입하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2주 14일 동안 우리 무료로 책 많이 봐요. 꿈너머 꿈 독서 수업 2번째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책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전안고 2학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